2011년 13번입니다. 자, 우선은 저기 네 문제만 먼저 풀이하고 마지막에 2011년 두 문제는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강의할게요. 자, 그럼 우선 13번 첫 번째 1번 보면 자, 부사의 밑줄이 꺼져 있죠. partially가 아니라 그냥 부사의 밑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밑줄 꺼져 있으면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부사의 밑줄. 그러면 첫 번째는 뭘 꾸며준다? 동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 뭘 꾸며준다?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보어. 절대 안 된다. 주격보어든 목적격보어든 부사는 절대 보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partially 바로 뒤를 보세요. 지금 buried라는 뭐가 있습니까? pp죠. 이 pp가 형용사예요. 알고 보면 여기서는 묻혀진이죠. 형용사입니다. adj, adjective. 그래서 부사가 지금 뭘 꾸며준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냥 부분적으로 묻혀져 있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during. 자, 이 녀석은 설명할 게 조금 있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자, during, because of. 자, during은 동안이고요. because of는 뭐뭐 때문이고요. 그리고 despite. despite는 뭐랑 똑같습니까? in spite of. 이 녀석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전치사들이죠. 따라서 뒤에 특정 명사만 있어야 되고요. 뒤에 동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during 동안에 말고 CF 비교하세요 이겁니다. while 그냥 because. 그리고 해석은 despite하고 비슷한 although 또는 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죠. 이 녀석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죠. 따라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또는 가끔씩 분사구문으로 바뀌어서 ing. 나중에 분사구문이 밑줄이 꺼져 있으면 쌤이 분사구문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ing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동명사 아닙니다. 이때는 분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during에 밑줄이 꺼져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동사가 나올 수 없다. 그냥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명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eruption. 분출. 그럼 뭐의 분출? 베스비우스 화산의 분출. 긴 분출이 됩니다. 그럼 맞는 거죠? 뒤에 명사 있고 동사 없으니까. 자, 답은 3번이네요. 자, 우선은 요 and 앞에서 끊어야 되는데 요 구조 하나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문법 문제 풀 때 또는 독해할 때 우리가 and면 병렬이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and 있잖아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로 and 앞에 코마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and 앞에 코마가 있잖아.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거니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요걸 좀 알아놓으면 좋고요. 자, 여기서는 lost, 그러니까 lose죠. lose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는 타동사다.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자, 지금 그러면 lost 앞에 있는 주어가 있죠. 그것이 주어. 그럼 잃어버렸다.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거든요. 또 목적어 찾으라니까 저 뒤에까지 가던데 타동사의 목적어는 바로 뒤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목적어 없죠? 그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It was lost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it has been lost든가 하여튼 수동태로 바뀌어야 된다.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겁니다. 뭐 아주 쉬운 문제니까 타동사 알아 몰라 라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된다. 이거 알아 몰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시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이 현재 완료인데 have 또는 has.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ed. 요거는 pp죠. 요 녀석을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 시제. 자, 현재 완료 시제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에서 앞에 있는 have나 has는 조동사입니다. 해석하지 않아요? 그 다음 뒤에 있는 pp가 본동사입니다. 그럼 요것만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뭐뭐 해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완료 언제 쓰냐라는 거죠.
현재 완료는 건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제부터?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의 뭘 나타낸다? 기간.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애들은 현재 완료 나오면 have, has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안 되고요. 조동사니까 우선 해석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본동사가 뒤에 있는 pp니까 pp만 가지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가 누구랑 짝꿍이 많이 되냐면 since입니다. since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뒤에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시점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예요. since가 가지고 있는 건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since가 이후로라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완료 시제가 같이 사용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럼 어디 있습니까? 지금 since가 여기 있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구나. 그래서 현재 완료 has provided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간을 나타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 현재 완료는 since랑 짝꿍이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for도 배웠을 건데요. for은 예외가 너무 많아서 고등학교 때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5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앞에 보니까 with가 있고요. 요 visiting까지만 괄호를 딱 쳐놓으세요. 자,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이름은 다 필요 없고요. 분사구문이다라는 건데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여기에 end란다. with가 나오죠, 전치사. 그럼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나오고 이 뒤에 뭐 많은데요.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 요겁니다. ing냐 pp냐. 보통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올 때도 있고요. 전치사가 들어올 때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겁니다. ing는 앞에 있는 명사와 행동 또는 진행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pp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와 수동 관계.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이 명사를 ing 하는 채로 명사를 pp 된 채로 뭐 이렇게 이제 쌤들이 얘기하지만 쌤은 이 녀석을 and라고 보라고 해요. 그리고라고 해석하고요. 얘를 주어로 봅니다. 은은이가. 그리고 이 녀석들을 동사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잖아요. 그럼 간단해집니다. 지금은 우선은 앞에 있는 명사 people과 ing는 능동의 관계니까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잖아. 맞죠? 사람들이 방문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능동이니까 ing를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 앞에 부분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사이트는 이다, 원오브 중에 하나다, 뭐 등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드를 and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250만 명의 사람들이 비지팅 방문하더라. 어떻게 해요? 매년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뭐 명사가 ing 하는 채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은 쉽게 나왔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이죠. 자, A를 먼저 볼게요. 둘 중에 하나 찾는 건 이제 뻔하잖아. 뭘 물어보는지가 뻔하니까. warmly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죠. 아까 부사를 썼으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형용사를 잠깐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답은 warm이거든요. warm. 자, 그러면 A. 자, A는 형용사의 밑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둘 중에 하나 찾는 거지만 이 문제니까 지금은 밑줄. 첫 번째 뭡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는 뭐다? 보어 역할을 한다 이거죠. 보어 역할. 근데 보어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지금은 목적격 보어인데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타동사, 목적어 자리의 명사, 그리고 이 뒤에 목적격 보어 오는데 형용사는 되는데 부사 안 돼요. 즉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로 많이 가지는 동사. 그 중에 쌤 이거 예전에 적어줬던 것 make, keep, live, 그 다음에 find 알게 되다. 이 네 마리입니다. 이 네 마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의 형용사를 억수로 많이 가집니다. make 만든다,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keep 유지한다, 유지시킨다,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live 남겨놓다,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find 알게 된다, 목적어가 형용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용사 부사니까
앞에 거 warm은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armly는 부사니까 보호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있고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타동사 keep이 있죠. keep 목적어 행동사, 목적어를 행동사 상태로 유지하다. 유지한다, 새해를 따뜻한 상태로 끝. 자, 그 다음에 B로 가겠습니다. attract냐, attracting이냐. 바로 보세요. to. 그 앞을 보세요. used. 그 앞을 보세요. B. 요 녀석에 해당되는 표현도 알고 있니? 라는 건데요. 이거 그냥 달달 외우는 겁니다. B는요. 자, 주어가 있습니다. be, used to, 동사원형. 주어가 동사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이용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적을게요. 주어, be, used to, 명사 또는 ing. 자, 그러면 위에 거는 to 뒤에 동사원형 있으니까 to 부정사죠. 밑에 거는 to 뒤에 명사 ing 있으니까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명사에 ing 하는데 익숙하답니다. 익숙하다. 뜻이 바뀌죠, 완전히. 그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아니다, 이건 꼼수인데 이건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건 해석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있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used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 더 외우세요. accustomed. 요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워야 되는 게 주어, 비동사 빼고 used 동사원형. 요거 조동사 할 때 많이 배웠죠? 동사원형 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한다. 이럴 때 used하고 맥락이 되게 비슷한 게 조동사 위례 과거형인 would입니다. 자, 요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은 그러면 답이 attract 동사 원형이거든요. 요 녀석이 답입니다. 이게 아까 내가 꼼수를 가르쳐 주려고 말했다 했는데 주어 자리에 생명체가 아니라 무생물 들어가잖아요. 무생물은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생물은 그냥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그냥 주어 자리를 보고 그냥 동사 원형이나 ing를 바로 찾아요. 그래서 지금 깃털들이 may also 또한 사용될지도 모른다. attract 끌어당기는데 누구를? 짝꿍들을요. 짝꿍들을 유혹하는데 사용될지도 모른다. 요게 적절하죠. 짝꿍들을 유혹하는데 깃털이 익숙해진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답 나왔고요. 자, C를 보겠습니다. which 그리고 that. 이건 너무 쉬운데요. 앞에 코마 있죠. 그리고 뒤에 보세요. 동사 나왔으니까 둘 다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근데 코마가 있으니까 계속주용법이다. which 절대 안 된다. 자, that 절대 안 된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which다. 자, 요 C는 좀 다른 거 하나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막 쓰죠. that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자리에 절대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계속주용법이죠.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선행사, 명사 뒤에 코마가 있고 that 안 된다. 요거고요. 두 번째는 자, 선행사가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바로 구조를 적겠습니다.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목관대가 나와요. 전치사 뒤에도 목적을 했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주어 동사가 완전합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해요. 자, 우리가 일반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 없죠? 하지만 전치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하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전치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해요. 그래서 이때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관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자리에 절대 쓸 수 없다. 뭐를? that. 주격 관계대명사 할 때 선행사 사람일 때 who도 못 써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밖에 안 되고요. 선행사가 사물, 동물이면 which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that을 못 써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뭐다? 계속주용법하고 전치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목관대의 구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됐죠. 자, 그러면 두 문제 됐고요. 다음 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쉬울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ABC 문제 쉽죠? 자, A를 보겠습니다. run, running. 바로 보세요. remember. 자, 요거 중학교 때 달달 외웠는지 모르겠다. 이거 팔 좀 아프죠? 필기할 때. 그래서 이거 100% 알면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고 넘어가도 되는데요. 모르면 다 적고 외워야 됩니다. 자,
뭐야 이거? 뭐 스펠링 이따구로 쓰고 줄 알려. 마음이 급했네. remember 뒤에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이거고 remember 반대말이 뭘까요? forget이죠. 똑같습니다. 두 개는. 해석하면 얘는 뭐뭐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 만약에 forget 있으면 있다. 얘는 ing 했던 것을 기억하다가 되겠죠? 또는 있다가 되겠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석해야 되는 문제. 자, 두 번째 거 갈까요? stop 뒤에 to 부정사. stop 뒤에 ing. 요거 딱 정리하고 다 외워야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다. 자, 얘는 ing 하는 것을 멈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stop 부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됩니다. stop 뭐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 담배 끊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try죠.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애쓰다 뭐 이거고요. 두 번째 ing가 오면요. ing 해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시도하다라고 해석하죠. 그냥 쌤은 해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regret이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나오면 동사원형 하게 되어 유감이다. 자, ing가 나오면 ing 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됩니다. 후회한다. 총 몇 가지? 뭐 remember하고 forget을 나누면 5가지고요. 합치면 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풀어봐야 되겠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emember만 보고 답은 나올 수 없어요.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last year, 작년입니다. 과거죠? 그러면 했던 것을 기억한다. 요거죠. running, 운영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자, B를 보면 that what.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C를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showed가 돼 있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clearly 있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and 있죠. 병렬 구조 아닙니까 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 병렬 구조니까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어디에 연결되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I 앞에 코마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 한 여성. 자, 아까 쌤이 C는 지각동사라고 그랬죠? 저번 영상에서. 그러면 요게 목적격보. 한 여성이 눈을 막 돌리더라 이겁니다. 뭐 누나를 막 돌리는 거죠. 내 코멘트,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는 분명하게 뭐 하더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showed가 답이면 앞에 could에 걸리겠죠. 맞죠? 보여주었다. showing이 답이면 앞에 rolling에 걸리는 겁니다. 둘 다 있을 때는 앞에 가까운 데에 맞추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 지금도 그래요. ing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었다 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봤다 한 여성이 눈을 돌리는 걸. 그리고 그 여성이 뭐 하는 걸? 보여주는 걸. 뭘 보여주는 걸?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를. 어디에? 내 말에 대한.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해서 의견 불일치를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롤링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병렬 구조는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원래. 해석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뭐다? 그 해석은 상당히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병렬 구조 문제니까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많이 적었었으니까 이제 품사일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냐? B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B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쌤이 what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what이 무엇이 무엇을 이라는 의문사로 쓰이든 뭐뭐 것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쓰이든 우선 뒤에 구조가 주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주격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다. 맞죠? 무조건 동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what 뒤에 있는 절까지 이 녀석은 100% 명사절입니다.
주격 보어. 물론 목적격 보어 자리 들어오는 아니 그래 목적격 보어 자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보어라고만 적을게요. 보어 보어가 됩니다.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보어입니다. 아니, 명사절이니까 주목보입니다. 주목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적으세요. 완전 자동사. 우리 책에는 지금 exist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완전 자동사 뒤에는 물론 가끔씩 도치가 돼서 주어가 나올 수 있지만 명사가 기본적으로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올까요? 완전 자동사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요. 보어도 필요 없습니다. 맞죠? 주어랑 완전 자동사만 가지고도 완전해 칩니다. 아까 우리 잠깐만 앞 영상에서 live가 있었는데요. 자,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exist 바로 앞에 있죠. 이 바로 앞에 완전 자동사가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 만약에 답이 what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뒤에 주어 없고 동사가 나와서 아, 뒷문장 불완전하구나. what이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what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what부터 어디까지요? 이 문장 끝까지. 맨 앞에까지인가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명사절이라고 그랬지, 선이? 그럼 명사절이라고 했죠. 명사절도 명사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완전 자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명사가 나올 수 없다 해요. 근데 지금 완전 자동사 뒤에 만약에 what이 답이면 명사가 나온 겁니다. 명사절도 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답은 대시예요. 답이 대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hat은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exist라는 동사가 선행사가 되냐 이거죠.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선행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관계대명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대명사 두 개가 앞에 나와 있는 얘도 꾸며주고 뒤에 있는 얘도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관계대명사가 하나의 선행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짧은 걸 먼저 쓰고 긴 관계대명사절은 뒤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조보다는 쌤이 지금 적어주는 구조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구조인데, 자, 주어를 보세요. 명사가 있겠지. 그럼 명사니까 어차피 관계대명사 앞에서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먼저 나오고 이 뒤에 자, 지금은 관계대명사만 설명하지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절이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그리고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없다. 주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러니까 주어 없으면 주격,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이겠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이 명사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기로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떨어져 있냐 라는 거죠. 이게 어려우면 고1 때 바로 나옵니다. 이 구조가. 이 동사가 짧아서예요. 짧아서. 얘가 짧다 보니까 얘가 짧으니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떨어뜨려 놔도 글을 읽는 사람이 헷갈림 없이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가 어떻게 하면 짧아지냐? 첫 번째, 하나의 동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완전자동사예요. 그러면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 사이에 그냥 완전자동사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자동사가 좀 길어지는 경우 있어요. 진행시제가 돼갖고 막. 두 번째는 뭐냐? BPP,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도 마찬가지요. 자, 이거 수동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수동태도 이 앞에 있는 비동사는 조동사예요. 그리고 요놈이 본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 짧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뒤로 보내도 동사가 짧으니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가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떨어뜨려놔도 아 이해하겠지. 독자가 이해하겠지.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놓고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관계대명사절을 선행사 즉 주어와 붙어있게 가면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동사, 이 완전자 동사 그리고 BPP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진 않고요. 가끔씩 나옵니다. 자, 쌤이 적어준 구조가 더 자주, 지금 구조보다는 더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너네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보다 what절은 명사절이다. 명사다. 명사는 주목보다. 따라서 완전자 동사 뒤에 what절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자, 10월 거 마지막 거 16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이 밑줄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1번 대시 있습니다. 접속사겠죠. 그러면 접속사 대은 설명이 너무 많다. 아주 복잡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어차피 1번에서 요구하는 문법적 지식은 요 녀석이니까 바로 조금 보겠습니다. 이 대 바로 앞에 보면은 더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 아니, 앞에 명사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가 완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한 구조. 즉 주어 있고 목적어 다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대을 동격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해석은요. 뭐뭐다 라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즉 이렇게 꾸며주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동격절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는 뒤를 봐야 되네요. 물론 뒤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격절 접속사 앞에 있는 더 명사의 구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했다. fact, idea, belief, news, rumor, 소문,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 assumption, 가정, 그리고 가능성이란 단어. chance도 있고요, possibility도 있고요, likelihood, probability 많죠. 자, 이런 녀석들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지금 쌤이 생각이 안 나서 머리가 나빠갖고요. 그래서 못 적어주지. 이런 녀석들 되게 많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that 앞을 보세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더 belief라는 명사가 있죠. 더가 항상 붙어요. 동격절 앞에는요. 그리고 나서 뒤에 구조를 볼까요? 우리 신체가 would be일 것이다. necessary 주격보. 끝. 이렇게 되겠죠. 주어, 비동사, 주격보. 그러니까 결국에 완전하네. 그럼 that은 동격절 접속사고 관계대명사 아니네. 그러면 신체가 뭐야? 터바디가 하여튼 필수적이다 라는 믿음.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미라 만드는 내용이었을 건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removed가 있습니다. 뭐지? 자, 아까 설명했던 건데 여기 코마 다음에 and 보이죠? 아까 쌤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2번 주어 동사 나오고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주로 코마 찍고 and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이 구조. 그러면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 이거 아까 로스트 그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 앞에 and 보이시죠? 앞에 또 코마도 보이시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 뭐를 주어는 당연히 brain이고 뇌죠? 그 다음에 동사가 removed 제거했다죠? 없죠? 뭐가? 목적어가. 그럼 제거된 거니까 앞에 비동사 수동태가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decaying. 자, ing인데 from 다음에 ing. 우선 decay란 단어 뜻이 썩다, 부패하다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ing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쌤이 뭘 설명해 주고 싶냐면 3번이지? 주어, stop. 그 다음에 명사, 목적어죠? 그 다음에 from ing. 이거 꼭 기억해놔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주어가 막는다. 가운데 있는 명사가 뒤에 ing 하는 것은 비각수로옵니다. 학교 못 가죠? 비가 막았다. 내가 학교 가는 것. 보통은 이 주어가 대부분 사물이에요. 이게 이제 언어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말은 사물 주어를 잘 안 씁니다. 친구한테 야 비가 막았어. 내가 학교 오는 걸. 좀 이상하잖아. 맞죠? 비 때문에 내가 학교 못 왔어. 내가라는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주로 주어 자리에 생명체가 들어오는데 영어상에서는 주어 자리에 사물, 즉 물주구물 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대부분 다 물주 구문이 돼요. 주어 자리에 사물이 많이 들어오고요. 무유. 자,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자리에 keep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요. prevent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deter이라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막다란 뜻이고요. 이거 지금은 쌤이 안 썼지만 금지하다라는 표현도 여기 속하고 discourage, 낙담시키다도 있고요. dissuade, 못하도록 설득하다도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top 있죠? 여기 타동사 stop, 목적어 from ing, 구조다라는 거죠. 그럼 막는다, 그것이 부패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몇 번이었어? 3번이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wrapp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and 보이죠? 그러면 이것도 병렬 구조 문제잖아요. and가 있으니까 얘는 두 번째다. 그럼 첫 번째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보세요. packed가 있죠. 끝!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병렬 구조는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자, 5번 더비더비. 자, 기본적으로 더 뒤에는 비교급이 못 나옵니다. 맞죠? 더 다음에 보통 원급 아니면 최상급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는 게 뭐다? 더비 주어 동사. 빠바방. 아, 잠깐만 있어보세요. 빠바방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다. 또 더비.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빠바방. 빠바방 없을 때도 많고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이 비교급을 최상급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비교급도 최상급 원급으로 바꾸면 안 돼요. 비교급 앞에 더가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녀석인데 이거 해석 알죠? 앞에 나오는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뒤에 나오는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더비더비가 문장에 있으면 시험 범위에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이 비교급을 최상급으로 바꿔놓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많이 애들이 알다 보니까 두 번째 서술형으로 나와버립니다. 통째로 쓰라 이겁니다. 단어 몇 개 갖다 놓고 배열해라 이런 식으로 쓰든가 한글 갖다 놓고 영어로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비교급 자리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오는데 이 녀석의 반대말을 써놔요. more 써놓고 less로 바꿔놓고 거꾸로 less가 들어와 있는데 more로 바꿔놓고 easier, 쉬운 일이 있는데 harder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니까 내용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어휘 문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간단한 어법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 서술형 문제, 어법 문제가 나오면 서술형 문제, 만약에 내용 문제가 나오면 어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the wealthier, 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죽은 자가, 지금은 동사도 생략했죠. 어떻게 된다? 더 elaborate, 정교해집니다. 그 과정이가 되겠죠. 미라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동사가 없는 구조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더 비교급. 자, 이 자리 형용사, 주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다. 비동사. 야, 생략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생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비교급, 형용사의 비교급, 주어, 그리고 또 비동사일 때는 어떻게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지금 다 생략돼 있죠. 아니다. 두 번째 건 있었나? 두 번째 거 맞지? 요 지금 자리에 was, 요 자리에도 wa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과거 얘기니까 미래 만드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더비 더 wealthier,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더비 더 more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녀석은 맞는 거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설명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